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과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은 약산성인 환경에서 더 활발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과로 식초를 만들면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함량을 높여주며 사과 껍질에 함유된 퀘르세틴이나 펙틴의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어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곡물 식초나 채소 식초에 비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염증 질환에 좋으며, 특히 식초가 음식물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 속이 더부룩할 때 한 잔씩 마셔주면 소화에 도움을 주고 장에 나쁜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초간단 사과 식초 만드는 방법. 우선 사과 식초를 담을 유리병을 깨끗이 소독해줍니다. 사과의 껍질에는 좋은 영양분이 많아 껍질째 담그는 것이 좋은데요. 사과를 세척할 때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풍물에 잠시 담가둔 뒤 헹궈주면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움푹 패인 꼭지 부분에는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도려냅니다. 깨끗이 씻은 사과를 잘게 썰어주는데요. 이때 사과씨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이 들어있어 많이 섭취하면 구토와 현기증과 같은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잘게 썰어놓은 사과를 껍질째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사과를 소독한 유리용기에 넣은 다음 효모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효모는 사과의 양의 1000분의 1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사과 2kg을 사용한다면 효모를 2g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과를 담은 병의 입구를 공기가 잘 통하도록 면포 등으로 덮고 고무줄로 막아준 뒤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보통 여름철에는 발효가 빠르고 겨울철에는 발효가 느린 편인데요. 봄이나 가을의 경우 한 달에서 2달이면 완성되며 여름이면 한 달, 겨울철의 경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두면 완성됩니다. 사과 식초를 처음 드실 때는 맥주컵 한 잔 정도의 물에 식초 한 숟갈 정도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보통 과일 식초를 차갑게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염 환자의 경우 찬물에 섞어 마시게 되면 위를 위축시킬 수 있어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넣어 마시면 식초의 맛과 향이 훨씬 부드러워지며 따뜻한 기운이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해지도록 하여 배변 활동과 신진대사가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위벽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며 식초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의 첫 번째 효능은 암을 예방해줍니다. 사과에 함유된 펙틴 성분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늘려주고, 사과의 붉은색 껍질 함유된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대장에 머무는 동안 장 속의 항암물질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 발효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은 음식물을 위에서 소장으로 내보내는 시간을 더디게 만들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음식 섭취 시 발효식초를 함께 섞어서 먹는 것만으로도 당질 분해를 돕는 소화효소 작용을 식초의 초산 성분이 약화시키면서 소화가 천천히 되게 만들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체중 감량. 사과식초 섭취로 인해 사과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일, 지방과 당이 생성되는 것을 감소시키며 지방 연소가 활발해지는 효소를 만들어내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 저널에 의하면 2개월 이상 꾸준히 마시면 항비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식초가 치아에 닿은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의 에나멜층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식초를 마신 직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으며, 양치는 식초 복용 후 30분 이상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식초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게 되고 식도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식초 복용 후에는 30분 이상 똑바로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식초 섭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